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그 새로운 어떤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급등주라고 하는 게 주가가 급등할 때 뭐 테마를 타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은 기업의 가치가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 중에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익, 그 다음에 이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주당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급등주는 EPS의 방향과 속도라는 결국 성장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장률과 어떤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차트들을 활용해서 판단하고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전에서 이용하면 좋으실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주가는 우리 이제 향후에 예상되는 EPS의 방향성과 속도에 이제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저희 초이스탁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 주가 and EPS, 그러니까 주가와 EPS의 관계를 나타내는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가는 EPS에 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PS에 선행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런 이제 점선으로 나타나는 게 향후 여기 주당 순이익인데 요게 이제 예상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녹색으로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확정돼서 이미 발표한 거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상되는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향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향,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하락하는지 이것과 이 상승할 때의 계단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률이잖아요. 이 성장률이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 있는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선행지표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차트는 되게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하시고 또 전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검색해서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만약에 이 데이터를 봤다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파란색으로 보시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 주가가 한 뭐 그냥 봤을 때 한 120달러에서 24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주가가 앞으로도 이제 요렇게 계속 움직일 거냐, 그 박스권에 움직일 거냐, 아니면 그 점선에 있는 EPS를 따라서 상승할 것이냐, 요거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차트를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래 주가는 미래 EPS의 방향과 속도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EPS의 방향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 올라가고 있는 점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뭐 한 4.5달러, 뭐 한 4.5달러에서 한 6점 몇 달러니까 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상승률인데, 요렇게 상승률이 높고 방향도 오른쪽이면 결국 주가는 시기에 따라서 언제 폭발적으로 오를 건지는 시장에서 어떤 이런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한 종목들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위로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가격대에서 사도 좋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하고 EPS 차트만을 놓고도 향후의 주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화면인데 제가 그려드렸던 게 여기까지고 그 위에 보시면 주가가 무려 500달러를 돌파하는 이 상태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EPS가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주가가 하지만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또 예상해 보는 거죠. 예상되는 EPS의 방향성은 여전히 좋은 방향으로 돼 있는데 주가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요 빨간색으로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요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요때까지 요 시점 오른다고 하면 최근의 주가 고점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쌀 때 사면 주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연간 한 2년 동안 보유해봐야 수익률이 지금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비싸면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시는 게 좋다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중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정도의 기울기,
네, 요 기울기가 결국은 EPS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만큼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비쌀 때 사시면 네, 기울기 자체가 2년 후에도 그렇게 높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영원히 오르는 기업은 없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을 받을 때 뭐 한 20%나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입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 주가 EPS 차트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요 밑에 있잖아요. 요 주가 EPS 차트가 이렇게 거래되면 주가가 파란색이 요 아래 거래되면 저평가돼 있고 요 위에서 거래되면 그럼 고평가인가요? 그러면 요 밑에서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짧게 넘어가서 좀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저평가일 때와 아닐 때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게 아닐 때는 어떤 걸 활용하시면 좋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AMD 실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AMD 사례에서 보면 이 주가가 이 EPS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요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는 주가만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었죠. 한 1년 동안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AMD는 거의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EPS는 이렇게 계속 상향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죠.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죠. 이럴 때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EPS가 멈춘 것도 아니고 EPS가 성장률이 향후에도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만 거의 한 50%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이런 시점들은 되게 좋은 매수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충분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상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EPS 상승률이 높았는데 AMD는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이제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비싼 건 아니지만 가격을 샀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되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부분 때 저희 매매 신호를 확인하시라는 이유가 매매 신호에서는 주가가 싸다고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턴을 했을 때 그래서 바닥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충분히 턴을 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AMD가 예당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 얘는 더 높았는데 대략 연평균으로 한 20에서 30%, 1년이 아니고 향후 2, 3년 동안 매년 연평균으로 한 20,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이거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가가 EPS 성장률이 막 한 30%씩 한 2, 3년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한 30% 이상 계속 빠졌다. 그럼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종목을 분석하시고 내가 언제쯤에 수급이 돌아서는 건지 확인해서 매매할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PER은 P를 2로 나눈 지표거든요. 2로 나눈 비율, R, 레이쇼니까 이게 PER이거든요. 그래서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요거를 공식을 이렇게 주가는으로 정리하면 EPS 곱하기 PER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갖다가 주가를 여기로 보내면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제가 앞에 미래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상 주가, 미래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결국은 미래의 주가는 미래 EPS 곱하기 P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래 주가는 뭐냐면 향후에 미래 EPS가 결정한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미래 EPS는 결국은 예상치가 이렇게 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주가의 상승률이라는 것, 그러니까 적정 주가의 상승률이라는 거는 EPS의 상승률, 증가율이랑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EPS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EPS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요게 이제 올해 거고 요게 내년 값이라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요 값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두 개니까 요거에
빗변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요 빗변이 기울기잖아요. 근데 요게 기울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성장률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EPS의 성장률이 곧 장기적인 미래 주가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EPS가 30%씩 증가해요. 그러면 주가도 1년에 30%씩 성장하고 있고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적정 주가에서 출발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이 내가 지금 사는 가격대 또는 현재가가 적정가에 보다 훨씬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까 맨 앞에 듀오링고 그 사례에서 봤을 때 이 위에서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이 EPS가 30%는 올라가지만 단기에 이미 주가가 2배, 3배 올라 버려서 향후 3년치의 EPS 성장률의 가격을 1년 안에 다 반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EPS가 오르더라도. 그래서 EPS 성장률이 높은데 주가가 반대로 떨어지면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고 어느 순간 폭발하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AMD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대충 한 3개로 그려봤어요. 자, 하나는 빨간색. 요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EPS를 따라서 요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두 번째는 조정을 받아서 급락. 그 다음에 다시 또 EPS를 따라서 뭐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이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란색. 계속 빠지다가 마지막 해에 막 급등해서 수익률을 다 내주는 구간.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겠죠. 예상치를. 자, 그러면 이거 언제 투자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2, 3년 후에 주가가 이 정도 영역에 도달할 것에 대한 부분들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을 요때 반영할 거냐 아니면 그냥 꾸준히 오를 거냐 아니면 평탄하게 가다 갑자기 급등할 거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EPS가 오르는 기업의 주가가 2, 3년 후에 지금보다 올라 있을 거라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면 좋다. 근데 우리가 샀는데 한 1, 2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꼭 수급이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급이라는 부분은 저희 매매 신호에도 당연히 체크해서 반영을 해드리지만 저희 서비스 차트에서는 EMA라고 하는 이동평균선 차트를 좀 보셔서 최소한 단기가 강세로 전환하는 시점 좀 길게 보면 좀 신호를 조금은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는 분들은 중기라고 하는 차트에서 좀 변환되는 시점이 있으면 이런 기업들을 사시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 EPS 밑에 있으면 싸고 위에 있으면 비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런 의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 보시면 주가하고 EPS 차트인데 여기 파란색이 주가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으로 된 이쪽 부분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요 맨 위에 있는 가격하고 이 선에 이어지는 가격들을 한번 비율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가 320달러하고 6달러잖아요. 그러면 주가 나누기 EPS잖아요. 이게 PER이잖아요. 그렇죠? 주가 나누기 EPS가 PER인데 요 320 나누기 6을 하면 53.33배가 나와요. 그럼 즉 이 선으로 그어놓은 이 선이 53.33배라고 하는 PER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40달러에 4.5잖아요. 얘도 계산해보면 53.33이에요. 그 다음에 160달러에 3을 나누면 이것도 53.33이고 맨 밑에 있는 80달러에 1.5를 나눠도 53.33이에요. 즉 이 라인에 있는 가로 세로의 라인이 모두 그어져 있는 구간들은 다 PER이 53.3배로 해당이 되는 걸로 라인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을 나눈 비율이 이것처럼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53배인데 어떤 라인은 50배, 어떤 경우에는 뭐 51배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때 싸다 비싸다는 걸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왼쪽하고 오른쪽의 비율들이 이것처럼 같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밑에부터 위에까지 똑같은 라인들을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파란색으로 보시면 와, 이게 이 밑에 EPS에 대비해서 엄청 멀어져 있는데 비싸구나. 그리고 EPS 아래로 떨어졌던 요 시점 2025년도 보면 좀 쌌나 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싸냐 비싸냐를 보면 2025년도에는 여기까지 EPS고 2026년도 EPS를 보면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2026년도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럼 싼 거죠. 근데 2025년도보다는 비싸고 요 사이 어디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적은 기간은 2025년도 8월을 이미 지금 하반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또 역시 이 EPS가 요게 갑자기 점핑하는 게 아니라 EPS도 사실 요렇게 성장할 거잖아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EPS도 어떻게 성장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지만 1년 동안 사실 요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곡선으로 성장하는 거죠. 기업의 EPS가 멈춰있다 1년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매월 또는 매일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실적들이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면 그 직선 구조로 보면 이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넘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MD를 나중에 또 언제 사냐 그러면 이때 보시면 나는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는 언제든 시점이든 오면 이럴 때는 다 사도 된다는 거죠. 이게 비싸고 이건 싸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게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비쌌고 이때는 좀 싸고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의 값이 이것처럼 거의 비슷할 때 그렇게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 있으니까 좀 비싸고 밑에 있으니까 무조건 싸네. 계속 밑인데 계속 싸네. 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비율이 다르면 그게 맞지 않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주가하고 EPS 비율이 일정하면 여기 이제 요 오른쪽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양쪽 비율이 똑같은 값이 만나는 요 선이 있잖아요. 요렇게 선들이 각각 그려져 있잖아요. 요게 결국 PER 값이고 이 PER 값이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EPS보다 높은 값. 여기 주가가 보시면 첫해 EPS 이 라인하고 있는 값보다는 훨씬 높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이게 똑같이 마주치면 이게 PER이 53배라는 뜻인데 PER이 53배가 아니라 이건 100몇십 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러면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EPS보다 낮다는 얘기는 기존의 PER 우리 계산했던 53배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는 53배보다 낮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EPS 자체가 대략 한 2점 몇 달러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보시면 한 80달러가 안 되니까 대략 뭐 한 30배 됐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D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대략 한 40배에서 거의 바닥이고 한 140배에서 고점을 찍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40배와 140배가 영원히 똑같이 저점 고점일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PER이라고 하는 지표는 결국은 주가하고 EPS의 관계인데 EPS 성장률에 따라서 이 범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지금처럼 똑같이 유지가 되면 40에서 140을 움직이겠지만 EPS 성장률이 감소하면 이게 30에서 120, 20에서 8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밸류에이션의 밴드가 저점과 고점이 늘 영원하다는 건 버리셔야 되고 반대로 EPS 성장률이 오르면 과거에는 여기를 뚫지 못했다 하더라도 PER 배수가 훨씬 더 많은 밴드로 위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하고 감안해서 과거를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요 AMD를 보시면 AMD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얘는 그냥 심플하게 보여주죠. 아까처럼 뭐 이거 EPS랑 뭐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주가하고 EPS 차트를 보는 핵심은 뭐냐면 향후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냐를 보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지금 싸냐 비싸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AMD가 여기서 비싸고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매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이제 올라서 다시 고평가라고 하는 그 영역에 막 진입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여기를 뚫지는 않았으니까 매우 고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상단에 지금은 도달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MD가 향후의 기업 가치가 이제 지난 분기, 최근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손실들을 처리하면서 좀 영업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오를 거예요, EPS가. 그래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싸게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걸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의 비율이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듀오링고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이 6이고 여기가 480이면 이게 80배잖아요. 68, 48. 그죠? 그 다음 위에는 75배. 여기 8달러에 600달러. 그 다음 밑에는 90배, 120배. 이게 왼쪽, 오른쪽이 다 다르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다 다를 때는 단순히 요 밑에는 싸고, 이 위에는 비싸고, 이 밑에는 싸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마다 이 층마다 주가가 도달하는 가격마다 비율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비싸다, 싸다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있는 요 밸류에이션 차트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 이동해서 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트 이동해서 요 비율이 다른 기업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좋은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온라인 게이밍, 그 다음에 뭐 배팅,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좋은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주가 EPS 차트에서, 그럼 밑에 있으면 싸고 위에 있으면 비싸고,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맞을 수도 있죠. 이제 아예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근데 비율로 보면, 여기 보시면 12달러고 280달러면 약 뭐 그쵸? 한 24배? 뭐 이런 정도죠. 그 다음에 오른 위에 보시면 24달러에 320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또 0이고 마이너스 적잖아요. 0에서 240이니까 PER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은 단순히 이 EPS 밑에 있다고 해서 저평가고 위에 있어서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략은 맞지만 정확하게는 틀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밸류에이션 메뉴를 여기에서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뉴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기업 가치가 좋아졌고, 주가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매우 저평가 상태에 있는,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아까 앞에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앞에 화면에서는, 주가 EPS 차트에서만 보면, 근데 이걸로만 보면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거의 막 200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20 몇 배, 세 번째는 24배에서 240, 320달러니까 약 10 몇 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갈수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에 주가가 논다고 해서 고평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EPS 차트에서 단순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비율이 같을 때는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비율이 다를 때는 반드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실질적인 고평가, 저평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급등할 종목들을 EPS를 통해서 발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